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소니의 렌즈는 사용할 때 발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SNS나 커뮤니티 등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봐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조금 피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난 처음 듣는데 이런 반응이 대부분일 건데 겪으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겪거든요. 그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카메라에 이 렌즈 분리 버튼이 어디 있냐를 봐야 돼요. 일단은 이 대표적인 이 플래그십 카메라가 있죠. 니콘의 Z9, 뭐 캐논의 EOS R3, 소니 알파1이 있는데 렌즈 분리 버튼, 렌즈 마운트 분리 버튼이 보통은 이 PPT를 기준으로 그립부가 있을 때 반대편에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렌즈 분리 버튼이 그립과 반대편에 있는데 소니만 이게 그립부 옆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사의 카메라들, 미러리스 카메라들 보면은 렌즈 분리 버튼 말고 그립부 쪽에 펑션 버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니는 이게 없죠.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타사에서 소니를 기변하신 분들 또는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잡고 쓸 때 이 그립부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펑션 버튼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SL 할 때는 뭐 심도미리 보기 요거밖에 없었더라면 미러리스로 오면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누르는 게 익숙한데, 그런 분들이 소니 미러리스를 만지게 되면은 이 렌즈 분리 버튼은 나도 모르게 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수로 누를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누를 수도 있고. 그러면 렌즈가 작으면 이게 누른다고 렌즈가 튕겨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렌즈가 크고 무거울수록 망원 렌즈 같은 것들 쓰시면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확 돌아가서 빠지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소니로 기변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렌즈가 분리될 뻔했어요. 소니만 쓰신 분들, 소니 미러리스만 쓰신 분들은 나는 지금 몇 년을 썼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런 반응인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타사 카메라를 쓰다가 소니로 기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이게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옛날에 어디였더라? 제가 중국 여행을 한번 중국 내몽고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누른 게 아니라 이게 스트랩 줄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저기가 눌러져가지고 갑자기 분리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게 잡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스트랩 자체가 저는 렌즈에 망원 렌즈 70200인가에 이렇게 달려 있었었고, 카메라는 제가 다행히 잡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스트랩인가 뭔가 제가 잡고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분리가 안 되고, 그냥 제가 잡았죠, 그냥. 분리된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이 얘기를 딱 보자마자, 요게 눌려갖고 분리된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근데 소니도 보면은 SLR 카메라 시대 때는 저는 이 알파 900이라는 카메라로 소니에 입문을 했거든요. 뭐 정확히 따지면 F727이라는 카메라로 입문을 했고, SLR은 이 알파 900이라는 카메라로 제가 소니로 넘어오게 된 계기, 제가 지금까지 소니를 쓰게 된 계기인데, 이 알파 900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똑같이 그립부의 반대편에 이게 버튼이 있는데 왜 미러리스는 굳이 저 그립부 안쪽에다가 이거 넣어놨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당연히 하겠죠.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알파7 시리즈가 나올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소니의 미러리스, 지금은 소니가 렌즈가 엄청 많잖아요. 미러리스의 렌즈는 소니가 제일 많잖아요. 소니만 많은 게 아니라 뭐 삼양, 뭐 시그마, 탑론, 아주 그냥 렌즈가 넘쳐나요, 미러리스 렌즈들이. 근데 소니가 미러리스를 처음 시작했을 그 시기에는 알파7R을 사용해야 하던 시기에는 없었어요, 렌즈가. 그러니까 그때에는 고성능 렌즈가 없으니까 고성능 렌즈라고 하는 건 알파 DSLR, DSLT에 사용을 했었던 사이즈 렌즈들. 근데 얘네들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아쉽게도 가장 인기가 많은 85mm 1.4랑 135mm 1.8 같은 사이즈 렌즈 같은 경우는 모터가 없어요, 렌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미러리스에서 얘를 구동을 못 시키는 거죠. 초음파 모터가 아니라. 그래서 그 85랑 135를 쓰기 위해서는 라에 4, 지금 쓰는 건 라에 5인데 라에 4를 써야 됐습니다. 라에 4. 라에 4를 써야 되는데 이때는 이 기술력이 지금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작게 만드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라에 4가 라에 밑에는 모터가 들어가 있고 삼각대 마운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렌즈 분리 버튼을 그리프 쪽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립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댑터의 이 렌즈 분리 버튼이 그 DSLR, DSLT처럼 오른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의 미러리스 밑에 렌즈 분리 버튼을 누르면 뺄 수가 없어요. 이 사이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니는 어쩔 수 없이 렌즈 분리 버튼을 그리프 쪽에 작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리프가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렌즈들이 이런 1635 사이즈, 2470 사이즈, 뭐 70200G, 135, 85 이랬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1세대 알파7, 이거 2세대구나. 알파7 마크2에다가 라에 4를 껴놨고요. 135 사이즈 렌즈를 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 분리 버튼인데요. 이게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쪽에. 그러면 이 손이 안 들어가요. 이 소니의 미러리스는 작잖아요. 타사의 미러리스 카메라는 크게 만드니까 좀 이게 이쪽에 배치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소니는 미러리스를 작게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으면 손가락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게 여기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렌즈 분리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그렇게 손이 막 잘 가는 위치는 아닌데 이게 펑션 버튼을 누르는 습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를 실수로 누르다 보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구조적인 걸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콘에서도 이 Z9이라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이 마운트 어댑터를 새로 출시했어요. 왜냐면 이 기존의 FTZ는 밑에 이 삼각대 마운트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Z9에 끼면은 그립부랑 이게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없어서 새로 밑에 부분을 잘라내고 동그랗게 만든 FTZ2가 나왔죠. 소니의 라에 5도 동그랗잖아요. 그 이유는 간섭도 없애고 여러 가지 렌즈를 사용할 수 있게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나 어댑터를 설계할 때에는 이런 그립과의 간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쉬워요? 유저들이 아쉽잖아요. 이게 그래 뭐 이런 거 다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실수로 렌즈를 이 분리 버튼 잘못 눌러갖고 렌즈가 분리되면 너무 위험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끈으로 묶어놓고 막 그러는데 저는 뭐를 쓰고 있냐면 이러려고 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걸 보면서 차라리 그냥 이런 걸 사서 쓰시는 건 어떠세요? 이거 끈으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2017년에 구입을 했어요. 저는 이제 망원 렌즈로 차트 같은 거 찍을 때 밸런스 좀 더 잘 잡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쓰시면 렌즈가 분리되는 거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지. 자, 이게 제가 지금 여기다가
70-200 렌즈를 알파1에다가 마운트 해놨습니다. 이거 마운트 해놓은 거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이 두 개가 이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얘를 풀면, 자 풀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 액세서리인데, 이게 그 렌즈 브라켓이에요. 요즘에 렌즈 풋이 인기가 많은데, 이게 도브테일처럼 여기 도브테일이 여기 되어 있고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카메라에도 끼고 렌즈에도 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렌즈로 이렇게 잡고, 이거를 뭐 여기 나사선에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면, 네, 이렇게 딱 잡아주면 단단하게 잡히거든요. 이게 단단하게. 그럼 여기 도브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뭐 이거 눌러봤자 분리가 안 돼요. 이게 그냥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즈 분리가 좀 이렇게 분리되는 게 불안하신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뭐 새 같은 거 찍으려고 장치가 나가 있는데 이게 분리되는 게 좀 걱정된다. 그럼 끈으로 묶지 마시고 이런 거 차라리 쓰셔서 삼각대 쓰거나 이럴 때 좀 더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아쉽냐면은 스트랩을 여기다 걸게 되잖아요. 그럼 아쉽죠? 요 밑에를 못 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 픽 디자인이죠. 이 픽 디자인. 이 픽 디자인을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딱 달아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망원 렌즈 같은 거 쓸 때도 스트랩 사용이 좀 더 편해지니까. 네. 이런 부분, 이런 액세서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조금 분리되는 게 불안한데 견고하게 카메라와 렌즈를 결합해 주는 걸 원한다, 그러면서 도브테일 사용도 원한다, 그러면 요즘에 렌즈 풋이 유행하지만 이런 액세서리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알리 링크 걸어 놓을게요. 뭐 저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액세서리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액세서리들도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맞춰서 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바디 어떤 렌즈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쓰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이샷 TV01이라는 건데 옛날에 나오고 요즘은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몇 개 알리 검색해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제가 일단 구입했던 링크는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